또 하나요. 오늘 박찬대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였죠. 이제 사임을 했는데 오늘 발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같은 1년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민주당 1기 원내대표로서 참 보람이 있었다. 유종의 미를 거뒀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자평해 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 박찬대의 꿈이라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가 회계사인데 숫자에 약해요. 학점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A-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저쪽에 원내대표가 3번이나 바꾸는 사이에 꿋꿋하게 버틴 거 아시죠? 스스로 본인을 A- 정도로 평가를 했는데 김기현 사실 뭐 대선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를 치면은 뭐 맞습니다. 저는 뭐 본인이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한 C나 D 정도 될 텐데 제가 볼 때도 그냥 박찬대 원내대표는 적어도 A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어쨌든 박찬대 원내대표 22대 총선 들어와서 첫 민주당 원내대표거든요. 근데 보면은 최근에 뭐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 보면 그 마지막 어떤 부총리였던 최상무 부총리까지 포함해서 탄핵안이 한 30번 정도 나왔거든요. 탄핵 한 30번 나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한 25번 내지 6번 정도의 어떤 거부권 행사하고 그 정도로 어떤 민주당이 어떤 뭐 의석수를 앞세운 대대적인 어떤 국회에서 어떤 그런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야당 최고의 어떤 공격수는 다른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보다도 전체적인 어떤 국회를 이끌었던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야당 최고의 공격수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다가 아마 이번에 어떤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거 또는 뭐 탄핵된 거 이런 여러 가지 속에서 이재명 어쨌든 뭐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할 수밖에 없지만 거꾸로 아마 전체적으로 민주당에서는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은 한 A 정도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인 이제 회계사라고 소개를 했죠. 회계사 출신으로 해서 어떻게 이른바 찐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신임 원내대표였어요. 171배 이상. 지난 주말에는 10개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를 김재섭 의원! 어서 돌아오십시오. 승리의 기운이 꽉 찼네! 이재명 당대표를 대신해 중책을 수행하느라 고생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야당으로서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끌고 가느냐. 원내 전략을 짜는 총사령탑이 원내대표입니다.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호흡이 괜찮았다고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원내대표가 됐을 때 원내대표 임기가 보통 1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될 때만 하더라도 비상계엄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당시에 민주당과 협치를 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원내 협상이라는 게 상당히 요원한 상태였거든요. 원내 협상이라는 게 사실상 실종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취임을 했고 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임무가 주어졌던 상태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 특검법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계속 재결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비상계엄이 발생했고 비상계엄에서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부결 입장을 밝히면서 첫 번째 부결됐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국 그 국민의힘을 압박해서 탄핵소추안을 또 통과시키는 역할, 그것도 더 원내대표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국 탄핵 정국을 이끌어서 탄핵을 만들어내고 그런 다음에 대선 승리로 이끌었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대표, 원내대표 모두 선거로서 평가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뭐 학점을 준다면은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어떻게 운영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선거에서 이겼어? 이걸로 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A 학점 중에서도 그렇게 겸손하게 A-라고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지금의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 얄밉고
안 좋은 점수를 주고 얄밉고. 싶었겠죠. 근데 예. 그게 그렇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저희 당에서 봤을 땐 잘하신 거죠. 그리고 사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 취임하신 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신 날 그 국회의장과 식사할 때 그때 인사말에서 저는 원래 유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예. 밝혔던 바가 있거든요. 예. 실제로 그렇게 유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어. 성격이 되게 유들유들하시고 두루두루 잘 지내시는 성격이 되게 좋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 어목한 시절에 원내대표를 하다 보니까 예. 좀 강인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으로 바뀌면서 본인의 원래 캐릭터인 또 유쾌한 이런 이미지로 정치인으로 예. 좀 다시 돌아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 사실 본인 어떻게 보면 본인의 추구해왔던 색깔과 맞지 않은 원내대표의 그 강인한 야당 원내대표를 하시느라 고생하셨다라는 이런 말씀을 모습이 가깝다는 거죠. 지금 유세에서 이렇게 예, 뭐. 율동하는 모습이요. 저 율동뿐만 아니라 원래 사석에도 상당히 유쾌한 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모습들 정치에서도 이제 여당이 됐으니까 조금 더 여당은 야당과 또 많이 다릅니다. 좀 더 다르죠. 품어야 되고 좀 더 유연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정치인 박찬대의 모습이 더 잘 발현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뒤에 국민의힘 상황도 보겠지만 선거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가 뭐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믿는 사람이 됐을까? 김 교수님께서는 어떤 점이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의원들 사이에서 별명이요 교회 오빠라고 들었거든요. 그 교회 오빠라고 하는 이미지가 주는 것처럼 말 잘 들어주고 상냥하고 저는 뭐 밥까지 잘 사주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의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특히 보면 저는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 민주당 대표 시절에 보면 그냥 이렇게 대표 심기 보좌를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심기 보좌를 잘하고 해서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영원한 집사 또는 영원한 비서실장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함이 있는지 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당내 의원들이 조금 반발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 먼저 사전적으로 또는 사후적으로 잘 수습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의원들 사이에서도 보면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어떤 부드러운 리더십이 통한 게 아닌가 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재명 그때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보면 굉장히 어떤 뭐 대장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안방 마님처럼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 그런 부분들을 뒷받쳐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장 믿는 그런 아마 측근 중에 한 명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다만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끝내고 이제 민주당이 당대표로 나가는 부분은 좀 이제 좀 다르다고 보이거든요. 만약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당대표로 나가고 당대표가 된다면 저는 이제 당청 관계가 굉장히 이제 수직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민주당도 이제 여당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될 때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약 당대표라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소홀해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 어떤 뭐 정부의 어떤 청와대 뭐 대통령실 출장소 비슷한 역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당대표 나가는 부분들은 상당히 위험 요소가 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좀 뭐 좋은 카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내대표 사임하고 이제 당대표 얘기 나오고 또 뭐 지방선거 얘기도 나오고 당내에서는 좀 어떤 역할로 좀 보고 있습니까? 이후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아직 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당 대표도 고민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과의 사이, 그러니까 친명 의원이 혹시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수직적 관계가 되지 않겠냐는 뭐 그런 의구심들, 우려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당 대표 후보군에 있는 분들 중에서 친명 의원이 아닌 분이 없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 좀 이태원 참사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방문 관련한 브리핑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80분간 한강 홍수 통제소를 찾아 수해 대비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 외에 환경부 장관, 한강 홍수 통제소장, 행정안전부 재난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시작된 장마를 대비해 상습 침수 구역을 정비하고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점검하라 재차 당부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매우 막중한 의무이며 책임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공직자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안전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점검을 마치며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 사회가 재난안전 관리 업무를 최우선해야 한다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일이 절대로 재발해서는 안 된다며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강 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 결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과 함께 참사 현장을 찾아 국화꽃을 헌화하고 묵념하며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이냐, 지금 유족들의 분향소는 여전히 있느냐, 참사 현장의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이냐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구하며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일정이 바빠서 질의응답을 못합니다. 예, 한강 홍수 통제소를 방문한 거는 좀 예고된 일정이었는데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았다는 거는 현장에서 좀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층부정 그동안에 이어왔던 정치적 기조를 좀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현장 국가가 뭔가 그 사전에 좀 예방해줄 수 있지 않았는가, 예. 참사를 막아줄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안타까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여전히 유가족들은 책임자들, 책임 있는 사람들의 이런 처벌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히 이루어졌는가 여전히 그 만족하지 못하고 분들도 많거든요. 예. 저는 그 유가족분들의 아픔이나 슬픔은 그분들이 해소될 때까지 국가가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즉흥적으로 아마 일정을 잡고 방문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예. 앞으로도 그런 일정들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의 역할, 지금까지 정부가 하지 못했던 역할을 정상화시키는 작업 속에서 뭔가 이재명 대통령이 문득문득 떠오르는 부분들, 문득문득 예. 방문해서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저런 식으로 뭐 일정을 통해서 소화하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일정을 불과 지금 임기가 10일이 안 됐잖아요. 10일이 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동작구에 있는 시장을 즉흥적으로 방문하신 것도 그랬고 이번에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셨던 것도 그랬고 뭔가 대통령께서 좀 직접 현장에 가서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것들을 문제를 다루시겠다는 의지가 보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강유정 대변인도 지금 일정 중에 갑자기 와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바로 브리핑을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좀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 향후 전망 좀 얘기했는데 그거 마무리하고 예. 넘어가죠. 다른 그렇죠.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예.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우리 민주당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겁니다. 여당이 됐으면은 윤석열 정부 때 사라졌던 야당과의 협치, 뭔가 함께하는 정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당이 가져야 되는 그 좀 품는 모습, 여유 있는 모습, 유연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래 갖고 있던 이 유쾌한 정치인이라는 그런 이미지 그리고 두루두루 뭐 친하게 지내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민주당 여당이라는 공간에서도 충분히 활약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제 역할을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